어르신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이 9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있는 냉장고, 언뜻 편리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 상자가 실은 매일같이 여러분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냉장고 안에서는 영양소가 조용히 파괴되고 식재료의 구조가 변하며 심지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균의 번식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60세 이상의 한국인이 평소 자주 냉장 보관하는 식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단 냉장고에 넣고 보는 습관이야말로 소화불량 심장질환인지 기능 저하 등 고령 세대에게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벨이나 요리책에는 쓰여있지 않은 화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냉장 보관해서는 안 될 9가지 식품과 영양가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오래 보관하기 위한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겠습니다. 특히 목록의 두 번째 항목에 주목해 주세요. 이것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이지만 보관 장소를 잘못 선택하면 무려 65%나 되는 소중한 영양소가 손실되고 맙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모두 의학, 영양학, 식품과학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으니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냉장고에 넣은 후 항상 먹던 음식의 맛이나 냄새, 식감이 변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남겨주신 댓글은 모두 꼼꼼히 읽고 한 분 한 분께 맞는 조언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채널 이름은 인생의 철학이며 매주 건강한 노후와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냉장고 문을 열고 당신의 주방에 숨어있는 놀라운 진실과 마주해 봅시다. 9. 감자. 많은 분들에게 감자는 된장찌개 감자 샐러드, 저녁 식탁에 으깬 감자 등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는 식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아는 어르신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열린 정기 검진 때의 일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이 74세의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꼼꼼하고 건강의식도 높으셔서 식사는 주로 집에서 하셨습니다. 채소를 많이 사용한 담백한 요리를 좋아하셨고 그 중에서도 삶은 감자나 으깬 감자를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식욕이 떨어지고 위가 더부룩하며 특히 단 것이나 흰쌀밥을 그다지 먹지 않는데도 혈당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감자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며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감자는 차가워지면 내부의 전분이 당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분이 조리 시 고온에 노출되면 식품 속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 연구기관 IAR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냉장고에서 2주만 보관해도 내부의 당분량이 300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자의 식감도 변하여 거칠어지거나 너무 부드러워지거나 비정상적으로 달아지기도 합니다. 으깬 감자를 만들 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강한 단맛이나 입안에 남는 끈적임, 그것은 냉장 보관으로 인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몸에 이러한 작은 변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화로 인해 간이나 신장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아크릴아마이드가 체내에 축적되면 기억력 저하, 혈압, 변동 면역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는 건강한 채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감자는 추위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보관한다면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 최적입니다. 예를 들어 찬장 구석이나 종이봉투에 넣어 식품 저장고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빛을 받으면 솔라닌이라는 자연 독소가 생성되어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또한 비닐봉지에 넣어두면 습기가 차서 부패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점으로 양파와는 떨어뜨려 보관하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가스를 방출하여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최소 1회문은 떨어뜨려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올바르게 보관하면 감자는 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2주 정도 만에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감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륨, 식이섬유, 비타민C 등 몸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올바르게 보관하고 조리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보관 방법을 잘못하면 모처럼의 영양이 헛수고가 될 뿐만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김 여사님도 보관 방법을 바꾼 후 컨디션이 점차 안정되고 식사도 맛있게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관 장소를 바꾼 것만으로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며 웃는 얼굴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방의 작은 노력이 우리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8. 빵.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분명 많은 분들에게 의외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곰팡이도 피지 않고 건조도 막아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학적으로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빵은 냉장고에 넣었을 때 가장 빨리 건조해집니다. 저는 인천에서 혼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큰 빵을 몇 개씩 사서 일주일에 걸쳐 조금씩 드셨다고 합니다. 보관을 위해 매번 꼼꼼하게 랩으로 싸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셨다고 하는데 박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며칠 지나면 빵은 마치 돌처럼 딱딱해지고 고소한 향기도 사라져 맛이 없어진다는 것을요. 우유에 적셔도 다시 구워도 예전의 부드러운 식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빵의 질이 나쁜가 하고 생각하셨다지만 실제 원인은 냉장고의 저온 환경에 있었습니다.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내부의 전분 분자가 재결정화를 시작하여 수분이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분의 노화 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간단히 말해 빵 속의 전분이 굳어버려 수분을 잃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식품기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빵을 냉장 보관했을 경우 상온의 빵에 비해 6배 빠른 속도로 건조가 진행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온에서는 약 일주일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냉장고에서는 단 3일 만에 퍽퍽해집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수분뿐만 아니라 향기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갓 구운 빵 특유의 풍미를 만들어내는 휘발성 향기 성분은 저온에 매우 약해 냉장하면 금방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 속 빵은 골판지 같은 냄새가 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맛도 없고 건조하며 입안에서의 느낌도 나빠져 매력이 반감됩니다. 그런 빵을 맛있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전용빵 보관함이나 종이봉투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통기성이 있어 습기를 막으면서도 적당한 수분을 유지해 주므로 빵의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다 먹지 못할 경우에는 슬라이스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장 보관이 아닌 냉동 보관이라는 점입니다. 냉동실에서는 냉각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음 결정이 빵의 구조를 파괴하기 전에 동결됩니다. 먹을 때는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토스터에 넣으세요. 자연 해동하면 수분이 빠져나와 빵이 눅눅해지거나 오히려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 냉장이냐 냉동이냐가 식탁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빵의 품질을 의심하지만 진짜 원인은 보관 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유령 냉장고가 아닌 냉동실로 바꾸는 것만으로 빵은 갓 구운 듯한 맛과 향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 사실을 깨달은 후로는 매일 아침 노릇하게 구운 빵을 베어 물며 이것만으로도 아침이 즐거워져요 라고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7. 꿀. 꿀은 저에게 자연이 준 가장 신비롭고 훌륭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부드러운 단맛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약으로도 사용되었고 적절히 보관하면 거의 썩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은 3000년 이상 된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꿀이 지금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령의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그 귀중한 가치가 단 몇 주 만에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경주에 사시는 70세 이 선생님 댁을 방문 진료했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싼 꿀을 사는데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얼마 안 가 굳어서 쓰기 불편해지고 향도 떨어진 것 같다고 상담해 오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질 나쁜 꿀을 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지만 원인은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꿀은 저온에 약해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결정화되어 버립니다. 액체 상태였던 꿀은 단단하고 까끌까끌한 덩어리가 되어 숟가락으로도 뜨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부패는 아니지만 향맛 영양가 그리고 항균 작용 등 꿀 본래의 매력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차가운 병을 열 때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내부로 들어가 결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습기야말로 꿀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습기가 들어가면 꿀 속의 천연 항균 성분이 파괴되기 쉬워져 모처럼의 건강 효과가 사라져버립니다. 미국의 전국꿀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0도 이하에서 보관된 꿀은 단 몇 주 만에 항균 작용이 최대 35%나 저하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면역력을 높이거나 목이나 장을 보호하는 자연의 항생제와 같은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맛도 변합니다. 꿀에는 180종류 이상의 향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복잡하게 섞여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저온에 의해 그것들이 제각각 분해되기 때문에 고품질이어야 할 꿀이 저렴한 시럽 같은 맛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각에 민감한 분이라면 이 차이를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럼 올바른 보관 방법은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서 18도에서 24도의 상온에서 보관해 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만약 이미 결정화되었다면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중탕하면서 부드럽게 저어주면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 방법이라면 영양도 손실되지 않고 꿀의 매력도 되살아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색이 진한 꿀일수록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저온에 약한 경향이 있으므로 흑밀이나 야생화 꿀 등을 사용하시는 분은 특히 보관 장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은 자연의 순수함과 영속성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손으로 그 가치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제부터는 냉장고가 아닌 건조하고 온화한 곳에 꿀에 어울리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자연의 은혜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가장 상냥한 방법입니다. 6. 커피. 아침에 커피 한 잔. 그것은 많은 분들에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함께 피어오르는 고소한 향기 정신을 깨워주는 그 한 모금. 하지만 여기서 조금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냉장고는 커피에게 최악의 보관 장소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강원도에 사시는 66세 최 선생님 댁을 진찰하러 갔습니다. 최 선생님은 혼자 사시면서 본격적인 로스팅 커피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특별히 로스팅한 조금 비싼 커피 원두를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커피 맛이 예전과 다르게 왠지 묵고 향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냉장고에 넣어두면 풍미가 오래갈 것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커피 원두는 매우 다공질입니다. 틈이 많은 구조로 스펀지처럼 주위의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남은 음식 냄새나 오래된 치즈, 개봉한 간장 등 다양한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원두에 스며들어 아침에 한 잔이 어딘가 묘한 풍미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습기와 온도 변화입니다. 냉장고는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변하고
커피 원두 표면에 물방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이 습기는 원두를 변질시키고 오래 두면 곰팡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 보관했을 경우 단 일주일 만에 향기 성분의 60%가 손실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큰 요소인 커피 오일, 즉 유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원두 내부에 있는 이 오일에는 깊은 맛과 향기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냉장 보관하면 얼어붙어 추출 시 잘 녹아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맛이 묽고 쓴맛이 나며 풍미 없는 한 잔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보관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밀폐할 수 있는 용기에 넣어 상온에 안정된 장소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이나 습도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 쓸 수 있는 양만 사는 것입니다. 1, 2주 안에 다 마실 수 있는 양을 자주 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마시는 것. 용기 안의 산소도 커피의 향기에는 큰 적입니다. 진공 용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의 추천은 신선한 원두를 빨리 마시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도시데모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냉장이 아닌 냉동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는 한 잔 분량씩 소분하여 밀봉 봉투에 공기를 빼고 냉동 보관합니다. 사용할 때는 그대로 꺼내 바로 사용하고 해동과 재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커피는 다른 식품과 달리 반복적인 습기 변화에 매우 약합니다. 커피는 서둘러 아무렇게나 다뤄도 되는 음료가 아닙니다. 모처럼 좋은 원두를 골랐다면 그 향과 맛을 제대로 이끌어내 줍시다. 주방 한 구석에 작은 보관 공간을 마련하고 밀폐 용기에 넣어 남기지 않고 다 쓰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 매일 아침에 한 잔이 향기롭고 만족감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커피의 맛은 원두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오, 마늘. 많은 분들이 매일의 식사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마늘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의 약으로도 신뢰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에는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심혈관 지원, 항염소화 촉진 등 수많은 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단 하나의 실수가 이러한 혜택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사시는 70세 윤 여사님의 일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마늘의 힘은 영양 드링크보다 더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마늘 한 쪽을 으깨어 따뜻한 물에 탁꿀과 함께 마시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장 상태가 나쁘고 입안에 이상한 쓴맛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마늘도 부드러워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며 싹까지 돋아났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이 오래 갈 줄 알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모든 원인이었습니다. 마늘은 차갑고 습한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싹이 터버립니다. 이 싹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쓴맛이 강해 소화기가 약한 어르신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냉장고 안에 습기가 많을 표면에 곰팡이를 피게 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일부 곰팡이는 마이코톡신 곰팡이독이라는 매우 위험한 독소를 생산하며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을 냉장고에 넣고 열흘만 지나면 알리신이라는 유효 성분이 최대 50%나 손실된다는 것을요.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즉, 냉장 보관된 마늘을 사용해도 기대되는 건강 효과는 거의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운맛과 냄새만 남은 하얀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차가워진 마늘은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다질 때 물기가 많아지고 칼이나 도마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그 특유의 아삭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요리의 풍미도 떨어져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낀 경험이 있는 분도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올바른 보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 예를 들어 주방 구석에 매달아둔 그물망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적정 온도는 15, 18도의 상온이며 직사광선을 피해주세요. 빛이 닿으면 마늘은 쓴맛을 띠게 됩니다.
밀폐 용기나 플라스틱 케이스는 피하세요. 마늘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또한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과 습기가 발화를 촉진합니다. 껍질을 까지 않고 올바르게 보관한 마늘은 약 6개월이나 보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껍질을 까면 1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풍미와 영양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또한 상온의 마늘은 향이 더 잘 나고 정유 성분도 잘 추출되어 요리의 풍미가 훨씬 좋아집니다. 건강 면에서도 플러스가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편리함 뒤에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의 귀중한 혜택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늘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다루면 앞으로의 인생을 지탱해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늘에 어울리는 장소를 주방 어딘가에 마련해 주세요. 4. 바나나. 어르신 여러분 중에는 매일의 간식으로 바나나를 섭취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부드럽고 소화에 좋으며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고 심장에도 좋으니 그야말로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었더니 다음날 검게 변하고 물러지며 이상한 냄새가 났던 경험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외관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나나 내부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나나는 원래 열대 과일로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전제로 태어난 과일입니다. 즉 추위에는 매우 약합니다. 그런 바나나를 냉장고라는 극한의 환경에 넣으면 과육의 세포가 냉해 충격을 받아 파괴됩니다. 세포막이 파괴되고 효소가 밖으로 새어나와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분해가 진행됩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13도 이하에서 보관한 바나나는 단 5일 만에 비타민C의 80%를 잃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냉각된 바나나는 더 이상 숙성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즉, 바나나는 차가워져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사시면서 선생님께서 아침 식사 전에 배가 아플 때가 있다고 상담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바나나 한 개를 먹고 아침 식사를 하면 위에 부담이 덜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댁을 방문해 보니 바나나는 냉장고 채소칸에 통째로 들어있었고 껍질은 완전히 검게 변해 일부에는 커다란 갈색 반점까지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검은 부분이나 반점은 단지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과육 조직이 파괴되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설령 속이 깨끗해 보여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3, 20도의 상온에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두거나 부드러운 바구니에 넣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바닥 등에 직접 두지 않고 쿠션성이 있는 곳에 보관하면 멍이 덜 듭니다. 더 빨리 익히고 싶다면 사과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과가 방출하는 에틸렌 가스가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숙성을 촉진해줍니다. 반대로 숙성을 늦추고 싶다면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면 에틸렌 방출을 40%나 억제할 수 있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 익은 바나나를 바로 먹을 수 없다면 하루 이틀 정도만 냉장고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껍질은 검게 변하지만 속은 문제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장기 보관하고 싶을 때는 껍질을 벗겨 냉동 보관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 등에도 사용할 수 있고 얼음을 사용하지 않고도 부드럽고 진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영양가가 높고 소화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오래 보관하고 싶다는 생각이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그 가치나 풍미 나아가 건강에 대한 효과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과일에게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익어가는 것을 지켜봐주는 것. 그것만으로 이 친숙한 과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풍부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파. 많은 분들이 장을 보고 온 후 채소를 모두 냉장고에 넣는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가고 위생적이며 안전하다고 믿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파에 관해서는 이것이 큰 실수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식품 보관의 가장 큰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시에 사시는 한 선생님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아드님의 부탁으로 식사와 주방 환경 점검을 요청받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꼼꼼하고 정리정돈도 잘 돼 있었고 냉장고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채소 칸에는 큼직한 양파가 3개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손에 드니 표면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희미하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싹이 나지 않게 하려고 항상 냉장고에 넣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양파에게 냉장고는 곰팡이나 부패의 원인이 되는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양파는 본래 습도 65% 전후의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는 채소입니다. 반면 냉장고 채소 칸은 습도가 95%에 달할 수도 있어 과도한 수분이 양파의 얇은 껍질에 침투하여 방어 구조를 파괴합니다. 그 결과 검은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지는데 이 검은 곰팡이가 생성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은 과학적으로도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령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라도 냉장 보관된 양파 내부에서는 전분이 당으로 변해갑니다. 언뜻 무해해 보이는 이 변화도 양파 본래의 풍미나 요리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냉장고에서 2주간 보관한 양파는 당분이 최대 7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부드러운 단맛이 퍼져야 할 양파 수프가 디저트처럼 부자연스러운 단맛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저온에 의해 양파 내부에 얼음 결정이 생겨 세포 구조가 파괴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드럽고 물컹한 식감이 되어볼까도 캐러멜화되지 않고 그 특유의 갈색, 고소함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양파 보관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통양파는 73도의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하세요. 이상적인 곳은 식품 저장고나 바닥 아래 수납 공간 등입니다. 양파는 숨쉬는 채소이므로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에 넣지 말고 그물망이나 바구니에 넣는 것이 최적입니다. 또한 의외일지 모르지만 깨끗한 스타킹에 넣어 매달아두는 옛날 방식도 통기성이 좋아 합리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양파와 감자를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 채소지만 에틸렌가스와 습기를 서로 내뿜기 때문에 서로의 신선도를 빨리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떨어뜨려 보관하면 양파는 1개월 이상 아삭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자른 양파는 예외입니다. 자른 면은 공기에 닿기 쉽고 세균 번식도 빨라지므로 즉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7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전합니다. 식재료에는 각각 고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양파는 차가운 곳을 싫어하는 채소입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면 안전하고 맛있으며 영양도 만점인 식재료로서 매일의 식탁에 안심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토마토,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에는 조금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토마토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가 실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감각적인 의견이나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냉장고 안에 토마토가 있다면 꼭 이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충청남도에 사시는 73세정 선생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맛있는 토마토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정 선생님은 아드님이 텃밭에서 키운 토마토를 대량으로 받을 때마다 물로 씻어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며 조금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으면 차가워서 기분은 좋은데 과육이 푸석푸석하고 껍질도 벗겨지고 단맛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는 분명 너무 익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지만 실은 냉장고가 토마토의 품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표면뿐만 아니라 세포 수준 유전자 수준에까지 미치는 손상입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12도 이하로 냉각시키면 풍미를 만드는 수백 개의 유전자가 영구적으로 활동을 멈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설령 그 후에 상온으로 되돌려도
이 유전자들은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토마토는 본래 가지고 있던 단맛 향기 적당한 신맛의 균형을 잃고 그저 빨간 물풍선처럼 마섭고 까끌까끌한 식감의 생명 없는 식재료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는 리코펜의 매우 훌륭한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리코펜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심장 건강을 지키고 피부를 가꾸며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면 그 리코펜의 65%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리코펜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효소까지 파괴되어 버립니다. 즉, 설령 토마토를 매일 먹고 있었다고 해도 몸은 그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냉장 보관은 토마토의 내부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냉장된 토마토의 세포 사이에 얼음 결정이 발생하여 세포를 파괴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토마토를 잘랐을 때 모양이 무너지고 금방 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르자마자 뭉개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토마토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이란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13-21도의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두면 꼭지 밑동의 약한 부분으로부터 습기나 세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는 것은 금물입니다. 토마토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봉지 안에 가스가 차면 하나가 상하는 것만으로 다른 토마토도 금방 썩어버립니다. 완숙 토마토는 3일 이내에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양이 너무 많아 다 먹지 못할 경우에는 가열하여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놀라실지 모르지만 가열된 토마토의 리코펜은 오히려 흡수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냉동 보관으로도 영양가는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전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른 상태로 식탁에 올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적절히 다루면 주방의 붉은 심장으로서 밭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싱싱하고 향기로우며 영양이 풍부한 채로 우리에게 활력을 줄 것입니다. 1. 아보카도.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냉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식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나나도 양파도 아닙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겉보기에도 단단하고 진하며 영양가가 높은 과일이지만 실제로는 추위에 매우 약하고 섬세한 식품입니다. 예전에 부산에 사시는 71세 한 선생님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선생님은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셔서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아보카도를 반 개씩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즘 아보카도가 쓰고 까끌까끌하고 맛도 밍밍해서 맛이 없어요. 손주가 비싼 걸 사다 줬는데도요 라며 곤란해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아보카도가 3개. 껍질은 검게 변했고 겉은 단단한데 속은 물컹물컹했습니다. 유분이 분리되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모르고 반복하는 아보카도의 비극입니다. 아보카도는 올레산을 비롯한 양질의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여 뇌와 심장 건강을 지키고 비타민 흡수를 돕는 과일입니다. 또한 고령층에게 필요한 20가지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을 하면 이러한 영양가가 급격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현상은 지질 과산화라고 불립니다. 냉기에 노출된 지방은 불안정해져 산화되면서 유해한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을 만들어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넣으면 단 4일 만에 항산화 작용의 90%가 손실된다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염증 억제, 눈 보호, 노화, 방지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층에게 이 손실은 매우 큽니다. 또한 냉장 보관에 의해 폴리페놀 산화 효소라는 효소가 과도하게 작용하여 아보카도의 세포를 파괴하고 쓴맛과 물기를 만들어냅니다. 잘랐을 때 기름이 배어나오고 질척한 섬유질 덩어리처럼 되는 것은 이 효소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보카도를 올바르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덜 익은 아보카도는 18-24도의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 등에 넣어 보관해 주세요. 랩으로 싸지 말고 주방의 가스레인지에서 떨어진 곳이 이상적입니다. 빨리 익히고 싶다면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으면 바나나가 내뿜는 에틸렌 가스로 자연스럽게 익습니다. 익은 아보카도는 필요하다면 냉장고에서 2, 3일만 보관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만 사용하고 남았다면 씨를 남겨두고 자른 면에 레몬즙을 바른 후 슬라이스한 양파와 함께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양파에 포함된 유황 화합물이 변색을 늦추고 풍미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많을 경우에는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스무디나 빵에 바르는 등 활용도도 많고 영양가나 부드러움도 유지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보카도는 보석과 같은 식재료입니다.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하지만 매우 상처받기 쉽습니다.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그 섬세함도 가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올바르게 보관된 아보카도는 뇌, 피부, 심장, 그리고 마음까지 매일 부드럽게 치유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9가지 식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것만으로 몸에 이토록 큰 영향이 있다니 하고 놀란 분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냉장고에 넣으면 안심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장고가 무엇이든 넣어도 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늘, 아보카도, 토마토, 감자. 이 식재료들은 적절히 보관될 때 본래의 영양을 발휘하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보관법으로는 영양이 파괴되고 유해물질이 발생하며 소화 불량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개선에 특별한 노력이나 비싼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대나무 바구니, 작은 선반 종이봉투,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병원이나 약뿐만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이 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촉촉한 아보카도, 너무 달지 않은 감자, 향기로운 마늘, 푹신한 빵. 그것들은 자신을 소중히 대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믿습니다. 노년이란 단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를 맛있고 즐겁고 건강하게 맛보는 것이라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감상이나 댁에서의 보관 방법을 알려주세요. 모두 읽고 각각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알기 쉽고 친근하며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채널 인생의 철학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매일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